엄청나게 혼란스러웠어요. 이 가죽을 보고 미네르바 복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날 갔더니 그 베이스톨 가죽? 이거 숄더예요? 이 밀링이구나. 같은 가죽인데 다 다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탐험을 엄청나게 했어요. 저를 만났으니까 제가 여러분들 가죽의 안목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가죽에 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사실 여기 가죽에 관한 얘기를 어느 정도 수위로 조절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이제 뭐 말씀드리겠지만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영역을 조금 깊게 갔어요. 아주 깊진 않지만 그래도 일반인으로서는 아마 처음 들어보는 얘기가 많으실 테고, 근데 이게 뭐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한번 보시고, 이게 되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모든 과정이.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를 한번 이해해 보시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기억이 안 나시면은 예스24나 그리고 꼭 후기를 남기셔야 되긴 하는데 그런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서. 자, 가죽이란 뭘까요? 레더. 가죽이란 뭘까요? 한번 또 고민해 볼까요? 껍질. 동물의 피부. 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사실 얘는 인공적인 소재가 아니에요. 원래 살아있던 어떤 생명체의 껍질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런데 또 껍질을 가죽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레더라고 하진 않아요. 그거는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스킨 혹은 하이드, 뭐 좀 크기가 작으면 스킨이라고 하고, 그리고 크기가 크면 하이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레더라는 건 어떤 게 다를까요? 네, 약품 처리를 하죠. 약품 처리를 해서, 약품 처리하는 목적은 뭘까요? 썩지 않기 위해서. 맞아요. 생명체의 껍질은 당연히 생명체가 죽으면 뭐만 남겠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 뼈만 남죠. 네, 거죽은 남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소재로서 쓰는 가죽은 그거를 썩지 않게끔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죽이란 동물의 원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은 동물은 스킨, 그리고 이제 큰 동물은 하이드, 이거를 무드질이라는, 자, 무드질, 태닝이라고도 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명칭을 제가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명칭을 정확하게 아셔야지 나중에 혼동이 되지 않긴 하거든요. 물론 이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네? 예스24에. 자, 무드질 혹은 태닝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런 일련의 가공을 통해서 사용이 가능한 소재로서의 가죽으로 변형시키는 것. 이게 레더예요. 가죽이라고 말을 하는. 자, 소재로서의 가죽이 가져야 되는 특징은, 얘가 원래 생명체가 이제 죽으면 썩죠. 그러면 썩지 않게끔 해야 돼요. 그리고 얘를 그냥 두면 굳죠. 굳지 않게끔 해야 돼요. 가죽이 원래 지니고 있는 특징, 어떤 특징? 부드러운, 그리고 유연한, 질긴, 이 특징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썩지 않게끔 하는 게 바로 이 무드질 혹은 태닝이라고 하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태닝, 무드질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가죽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부패를 막아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처리하는 일련의 화학적 공정입니다. 무드질 혹은 유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화학적이란 건 굉장히 화학적이에요. 지금 제가 가죽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을 드릴 건데, 그 과정 자체는 정말 너무 화학적인 부분이라서 그걸 뭐 모두 이해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공정은 그거예요. 얘가 그냥 놔주면 썩는데, 그 썩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단백질의 구조, 그리고 안에 있는 지방 때문이에요. 썩는 지방들. 그래서 얘네가 뭘 하냐면 단백질 구조를 바꿔줘요. 썩지 않는 형태로. 그리고 안에 있는 지방은 빼요. 근데 지방을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축하고 갈라져. 그렇죠. 건조해지고 갈라지고 딱딱해져요. 그래서 다시 썩지 않는 지방을 넣어줘요. 그게 무드질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썩지 않고 부드럽고 질긴 가죽이라는 소재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곁다리 얘기긴 하지만 그 무드질을 하는 공장, 피혁을 만드는 공장을 태너리라고 해요. 그래서 뭐 와이너리처럼 이제 태너리는 가죽을 만드는 공장을 뜻해요. 그리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을 태너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가죽이라는 걸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헤딩을 했잖아요. 엄청나게 혼란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배경에 있는 요 가죽을 보고 미네르바 복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갔더니 그 베이스톨 태닝 가죽, 그 베이스톨 가죽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보더니 이거 숄더예요? 그런 거예요. 같은 가죽. 어떤 사람은 이 밀링이구나 그런 거예요. 같은 가죽인데 다 다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은
자, 이게 어떤 뜻인지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가죽은 바달라시 까를로라는 이탈리아의 테너리에서 생산된 가죽이에요. 테너리 이제 가죽 생산 공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미네르바 복스라는 아티클명, 이제 제품의 이름인 거죠. 제품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지터블 태닝이라는 방식으로 무드질이 됐어요. 그리고 가죽의 부위는 커팅 방식 중에 이 숄더 부분을 따로 떼어낸 숄더인 거예요. 그리고 밀링이라는 공정을 통해서 여기 표면에 이제 무늬가 보이시죠? 이 무늬를 밀링의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가죽의 어떤 분류의 기준이 되는 지점들을 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약간 좀 난해한 항목도 있을 테고 좀 친근한 부분도 있을 테지만, 근데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은 그나마 이렇게 테너리를 공개하고 정식 아티클 네임을 공개하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데도 있지만 예전에는 아예 그러진 않았어요. 다 꽁꽁 숨기고 뭔가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원래 이름이 뭔지 누군가 또 이제 다른 데서 수입을 할까봐 그 시절에는 진짜 너무 혼동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탐험을 엄청나게 했어요. 이 모든 진실을 알기 위해서. 자, 왜 가죽의 분류 방식을 알아야 할까? 여러분들은 생산자도 아닌데 심지어 소비자인데 이거는 이제 업그레이드를 위해서죠. 여러분들의 가죽적인 안목을 높이기 위해서죠. 이제 여러분이 저를 만났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가죽의 안목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분류 기준 중에 하나가 아까처럼 가죽의 명칭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또 그 명칭으로부터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가죽의 특징, 물성, 이게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가죽의 특성에 따른 고려는 제작자에게는 물론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작자에게는 적합한 가죽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그 가죽에 맞춘 작업 방식을 선택하거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안목의 부분인 거고, 그리고 사용자에게는 가죽 제품이 어떤 가죽인지를 우리가 유출할 수 있게 되면, 뭐 작은 실마리라도 있으면 가죽 제품을 오래도록 좋은 상태로 관리하며 즐길 수 있는 중요한 근거이자 힌트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깊은 정보고 평생을 살아가며 앞으로 두 번 다시 보지 못할 정보지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물론 두 번 다시 보지 못하지는 않지만 자, 방법은 있지만, 네. 자, 그래서 가죽의 분류 말씀드리겠습니다.